안녕하세요, 홍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외곽의 인디맨 32회는 슈퍼 호스트와 슈퍼 게스트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슈퍼 호스트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조유이고요. 최다 조회수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한 13,000 정도 되나요? 와, 대박이죠. 다른 거는 한 오. 400막 회 이렇게 될 텐데 13,000? 팟캐스트 13,000 쉽지 않은데.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대박이에요. 외곽의 인디맨에서. 또 프로 유튜버시니까. 네. 본명이 수잔 씨가 아니라는 것도 방금 알았네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두 분이 뭐 아시는 사이가 아니셨나요? 아 제가 좀 친한 친구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 네. 저도 재규님의 존재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팬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 현장에서 음. 팬이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제가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좀 너무 웃겼고 그리고 너무 정중하셨어요. 진짜요? 네, 정중하셨고. 그랬나요? 네. 제 다행입니다. 밥도 막 뺏어 드시고 예. 그리고 저한테도 뺏어 먹으라고 제안도 하시고. 그렇죠. 기브앤테이크 기본적으로 해야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스탠드업 코미디언 이재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보다는 이 미룬이라는 곡이 바이럴 되면서 많은 대박이죠. 분들이 이제 알아봐주고 계신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거저거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자영업자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8월에 모든 운을 재규님 섭외하는데 쓴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딱 하이파기 직전에 응. 아. 왜냐면 재규님이 그때 저한테 예. 요새 한가하다. 예.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갑자기 맞아요. 바바바박 올라갔죠. 근데 보니까 다 계획하셨더라고요. 예. 네? 계획이요? 미싱동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그거요? 바이럴의 단계를. 네. 바이럴의 단계 맞죠? 네. 사실은 그냥 그 영상이 처음에 팬페스트 영상이 퍼질 때는 제 힘이 아니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힘이었어가지고 퍼져나가고 저도 사실 사태 파악이 안 되다가 뭐야 이거 내가 뭘 해야 되잖아. 그 이후로 이제 챌린지 하신 분 그거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막 다른 틱토커 분들하고도 콜라보 하러 다니고 그렇죠. 그러느라 갑자기 바빠졌죠. 그전에는 또 크게 바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많죠. 예를 들면은 홍 박사 형이라던가 네. 서이브 씨 요즘 그 댓글로 살해 협박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미식농에서 보고 예. 진짜 사람들이 그렇나고. 아마 뭐 부모님이 계정을 관리하시니까 안 보게 뭐 잘 관리는 해주시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리지 않아요, 그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게 그니까요. 저는 재규 씨랑 유희 씨랑 원래 아시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 안다라는 개념을 이제 정말 그 사전 첫 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다. 네. 그걸로 맞아요. 하자면 안지는 꽤 됐죠. 그러네요. 몇 달 됐죠. 예.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재규님을 여기에 섭외하고 싶어서 음침하게 계속 그 소매넣기로 스토리 답장. 그 과정이 있죠. 네. 친해지는데. 라포 형성. 네, 약간 라프 형성하고 그 재규님이 또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 팬분들 스토리 답장도 잘 해주시죠. 지금은 다는 못 해드리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공연 찾아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쵸. 웬만하면 이제 같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신 것 같길래 저도 이제 약간 팬심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했었죠. 그래서 섭외 성공. 대단하죠. 또 카테고리가 다르죠. 이제 인스타 팔로워가 17만이시기 때문에. 그죠. 17만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12만 정도 됩니다. 12만. 네. 12만이었구나. 네. 재규님이 따라잡을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안 될 거예요. 그걸로 되게 사람 그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같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두 분도 재수없게 얘기했는데 우리 또 인플루언서. 그러니까요. 저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네. 아무튼 저도 재규님 엄청 팬이고 제가 미국식 농담이나 뭐 그 네. 전에 그건 말하면 안 되겠죠? 그 팟캐스트 하셨던 것도 다 들었고 좀 죄송스럽게도 공연은 많이 못 갔지만 아니요. 하셨던 그 어떤 컨텐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이제 재규님을 꼭 섭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드렸는데 어떻게 됐네요 이렇게 또. 그쵸. 사실은 원래 다음 주에 여행을 가시고 네네. 그 김에 특별 호스트로 해서 셋이서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또 옆에서 너무 팬인데 얘기를 또 하시니까 그럼 가다 안 가신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곧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 조율이 좀 안 됐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됐네요. 또 확실히 근데 재규님 미루니 그걸로도
엄청 유명해지시고 예, 예. 하다 보니까 요새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또 그 밈 노래가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거의 뭐 2달 안에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확 비호감이 되더라고요. 제 데이터베이스상. 아, 그럼 아직까지는 살해 협박은 받진 않으시고.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 아, 갔는데. 네, 다행이네요. 블랙벨트잖아요. 다행이다. 근데. 야, 아, 근데 그렇지만 이제 댓글을 다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제가 막 손봐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 투크를 걸 수는 없으니까. 예, 그걸로 더 바빠지니까 이제 뭐 더 법정 출두까지 해서 훨씬 바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그렇죠. 저는 그냥 그 자연인일 뿐이죠. 그 거대한 그 대중의 평가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그냥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비단 그 뭐 밈 노래라고 하기에는 네. 그냥 곡도 요새는 네. 생명력이 막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노래죠. 그냥 곡들도 똑똑해진 마케팅을 쓰는 곡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기가 좀 허물어져가지고 네. 좀 거대한 것이 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네요. 밈송이 아니어도 맞아요. 밤양갱가 제 친구 이제 형서. 형서의 제 친구라고 찝으시네요. 항상 제가 말할 때 항상 그 이명이 붙습니다. 내 친구 형서. 내 친구 형서 같은 경우에도 밤양갱이 노래도 괜찮고 옛날이었으면 그렇죠. 뭔가 스테디셀러가 될 법한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밈으로 딱 소비되고 요즘 또 완전 잊혀진. 그러게요. 확실히 빠르네요, 예전보다. 그죠. 예전이었으면 지금 쿨 한참 활동하고 있어야 돼. 6월 말에 앨범 내가지고 지금 후속곡으로 한참 활동하고 있었어야 돼. 돈 끌어 담는 계절일 네. 텐데 그랬어야 됐을 텐데. 그 돈을 이제 재규 씨가 지금 끌어 모으고 계시는 거죠. 돈이 생각보다 이게 SNS 스트리밍이라는 게 크게 되진 않더라고요. 정산이 시작되셨어요?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정산 아직 안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듣는 게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밈송으로 인기몰이 해보신 분들에게 얼마가 됐느냐. 근데 인기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섭섭한 느낌. 제 가면 좀 섭섭한. 근데 또 이제 그거 통해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거겠죠? 그것도 이제 제가 기대했던 효과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또 이제 단독쇼 열었는데 역시나 그냥 비슷한 속도로. 왜냐면 미루니를 보고 저 같아도 소비자 입장에 한번 대봤는데 미루니를 보고 스탠드업 코미디가 궁금해질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한 거니까. 그런가요? 근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쌓이면서 인간적인 매력이 더 생기면은 네. 찾아보고 싶고 막 이런 게 더 들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미루니에서 되게 제가 성공을 거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왜냐면 뭐 홍 박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홍 박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같은 회사 사람이라 정보가 많아요. 그쵸. 친하시니까. 예. 홍 박사 같은 경우에 이제 춘담이잖아요. 야한 얘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라서 맞아. 이 이미지가 좀 더러워졌죠. 맞아. 그래서 어떤 기업 맞아. 이런 데서 좀 쓰긴 힘들고 확실히 막 파티 같은 데서 좀 불러주시고 확실히 딱. 그리고 이제 밈송을 당시에는 하나 지금 2개 우서는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해주고 이래서 겨우 이제 10분 레파토리가 생겨서 이제서야 좀 행사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율이 거기까지 가야 뭐가 이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 곡 가지고는 조금 힘든 그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섭외할 때 어느 순서에 어떤 역할로 넣지가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좋은 게 이제 이자나 원자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슨 비호감이 되던 말던 극혐 뭐 이런 거 댓글 달리던 말던 그냥 내가 할 거 하자 이렇게 하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귀에 익숙한 곡이 뭐 7, 8곡 되잖아요. 그걸로 맞아요. 이제 행사 그냥 도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비호감이든 뭐든 아는 곡이니까 나오면 떼창 나오고 분위기 확 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구나. 네. 저는 미루니를 통해서 얻은 거는 어쨌든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든 전화위복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한 것도 그렇고 그 노래 가사도 사람들이 진짜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가사가 좀 아릿하잖아요. 후회 계속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긍정적이어져서 저는 바로 좀 광고랑 웹예능 뭐 이런 게 좀 미루니 이후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되게 본인 브랜딩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옷 같은 것도 되게 귀엽게 입으신다거나 뭐 파마를 또 하신다거나 뭐 의도하신 건가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예전부터 반 의도 반은 그냥 제가 마음을 귀여운 따라갔던 스타일? 거긴 한데 제가 이제 미국 매체를 옛날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 매체 중에서도 조금 청춘물 같은 경우에 일부러 옷을 겁나 잘 입혀놔요. 기억해 보시면은 실제 미국 고등학교 영상 이런 거 코리안 존가 그분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은 다들 칙칙하게 입고 그냥 운동복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맞아. 그 미국 학교물을 만든 걸 보면은 굉장히 피어싱 왕창. 일부러 컬러풀하게 좀
정말 무슨 TV 화면 조정처럼 이렇게 뮤지컬하는 시퀀스들 보고 이러면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중고등학생 때 그렇게 지냈다 보니까 저한테 멋이 좀 그게 된 것 같아요. 컬러풀하게 입고 카키 팬츠 이런. 근데 위에, 그러고 보니까 좀 뭘 원하신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컨버스 이런 딱 그런 느낌. 되게 잘 어울리시는 그 스타일을 본인 찾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교포 느낌. 네. 그렇죠.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주먹도 크시고. 그니까요. 이게 팔에 털이 좀 있으신 거 보니까. 팔에 털이 좀 교포 있으시네. 느낌이 나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 실제로 뵙고 제가 느낀 거는 네. 미룬이 전에 전 이돈주인으로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 이미지랑 실제로 본 이미지랑 약간 달라요. 약간 맞아. 덩치가 있으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거기다가 이제 제가 사전 정보로 이 사람 블랙벨트다 아. 했으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어서 약간 좀 그걸 일부러 중화시키려고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시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중화가 그래도 돼서 다행이네요. 이게 뭐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타고난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협적일 수가 있는데 이걸로 가렸는데 중화가 잘 된 거잖아요. 네. 이 타고난 게 너무 험악해 버리면은 이런 착장을 했다는 게 더 무섭게 만드는 수가. 실제로 살짝 느껴져요. 그래요? 경계에 있었네. 이게 주름이 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컨텐츠로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아니면 벨트 단계를 낮추시는 것도. 벨트 단계를 좀 낮춰달라고. 이게 뭐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어나 봐야겠습니다. 물러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웅주 씨도 뭐 피지컬 이런 거에 좀 일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각견. 500을 든대요. 진짜요? 네. 3대 500이세요? 500 계속 50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사치. 1000파운드. 1000파운드. 470 정도. 500을 1000파운드. 들라다 다치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선 1000파운드 클럽이 1000파운드 있잖아요. 클럽, 네. 그래서 1000파운드 찍고 저는 이제 그런 리프팅은 클럽이. 그만두고 이제 바디빌딩 쪽으로 최근에 옮겨가지고 근데 최근에 또 격투기에 관심이 생기셨다고 들어가지고 재규 씨가 볼 좀 웅주 씨의 뭐 가능성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한국인한테 있기 힘든 피지컬인데 코어가 좋으세요. 이게 몸 통 자체가 좀 크신 맞아요, 스타일 빵빵하죠. 잘 가리신 건가요? 헐렁한 옷. 네, 그렇죠. 맨날 자기 스스로를 스팸이라고 불러요. 햄이요? 네. 왜죠? 지금 느낌이 많이 있네요. 쪄가지고. 분쇄욕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분쇄욕. 근데 왜 갑자기 그 격투기에 꽂히신 거예요? 누구 패고 싶은 사람이 생겼나요? 제가 그냥 뭐 운동 얘기를 이제 요새 최근에 꽂힌 게 헬스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운동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범준이 형이랑 운동하면서 왜 이렇게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세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범준이 형이 최근에 꽂힌 게 복싱이다 보니 저한테 계속 복싱을 하라고 진짜 세지고 싶으면 제가 그때부터 약간 좀 찾아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거죠? 블랙벨트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주위에서 그쵸. 보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막 대단한 미국 거죠,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체급이 높은 바디빌더들이나 예. 그런 사람과 체급이 낮은 블랙벨트 그런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제 블랙벨트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블랙벨트로서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지금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아, 막 길거리에서 싸우면 뭐 진짜 니네 재밌겠다. 누굴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규 씨가 보면 다 우습지 않을까요? 그런 담론 자체가? 근데 저도 사실은 보디빌더랑 싸우는 거 이게 근데 다른 무술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은 레슬러랑 싸운다. 근데 체급이 엄청 높아요. 근데 안 넘어지려고 하는 그 운동신경하고 본능은 우리 그 반사작용에 있거든요. 네. 인간이 아예 동물이라서 안 넘어지도록 하는 곰도 뒤로 안 넘어지려고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럴 때 허리 뒤로 틀면서 레슬러들이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내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때리는 것도 이걸 피하고 같이 휘두르고 이거는 안에 내장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삼각조르기를 막는 방법 이거는 너무 어떤 지식이라는 거죠. 네, 지식.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지식의 비중이 너무 높아버려요. 이거를 음. 다른 데서 예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면 아예 못 푸는. 진짜 말 그대로 문제인 거네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어떤 악인이 서 있고 네. 웅주님한테 때려 눕혀주세요 하면은 때려 눕히실 수 있잖아요. 넘어뜨려 주세요. 되잖아요. 네. 삼각조르기로 기절시켜 주세요. 여기서요 이제 이런 진짜 지식 웃기겠다.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다리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리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리로 쪼르면서 이렇게 손을 삼각으로 하면 되나요? 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게 되겠죠. 다음에 유튜브로 10분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게 지식 기반이기 때문에
정보 차이가 뭔가를 되게 크게 만들어내죠. 근데 그 입식 타격까지 다 포함한 그런 개싸움이 일어나면 네네. 저는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타격에서 사람으로서. 보디빌더잉을 하신 분이 예를 들면 무술에 대해서 무경험자다 네. 하면은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거리 조절이거든요. 모든 무술의 기본입니다. 거리 조절. 내가 유리한 거리에 있기. 그걸 몰라서 웬만하면 가슴 대 가슴이 붙게 돼요. 막 때려서 그냥 어떻게든 그 지금 난 이 사람을 때려야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그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걸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전달한다 이런 되게 큰 개념으로 가버려요. 나라는 인간을 이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게 돼요. 그다음부터 사실은 주짓수한테 굉장히 쉬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모로 좀 1대1로 했을 때는 주짓수가 실전에 제일 유리하다. 무경험자를 상대로 혹은 타무수를 상대로도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주짓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철학도 진짜 단단하게 있으신 것 같고. 이게 또 한창 할 때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라서 정리된 진짜요? 생각들이 좀 많죠. 요새는 좀 덜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바쁘기도 하고 이게 주짓수가 지식 기반이다 보니까 실제로 훈련을 안 할 때도 사실 머릿속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쌉고수 같다. 다마고치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문제를 돌리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당구대 머릿속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코미디랑 상성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그 통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뭐가 웃길까를 이걸 CPU를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딴 데 너무 많이 메모리가 쓰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제일 열심히 하셨던 때가 언제쯤 어떤 거예요?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한 2, 3년 차쯤에 나는 주짓수를 열심히 해서 입상을 해서 체육관을 차려서 그걸로 생계를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운동선수처럼 했었고 그 한 1, 2년 정도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조금 다른 거랑 병행하면서 하다가 7, 8년 차쯤부터는 아예 수업도 안 듣고 하던 것만 하는 정말 달리기 하러 가듯이 그냥 운동량 채우러 가는 웰빙 주짓수를 하기 시작했죠. 코미디보다 주짓수를 먼저 하신 거네요. 그렇죠. 따지자면 사실 아직도 코미디보다 주짓수를 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량으로 봤을 때 아직 연차로 따지면 그래요. 주짓수를 너무 잘하시니까 역시 높으니까 너무 오래 해버렸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제가 그 운동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있고 뭐 영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좀 목표지향적이고 목표를 설계하는데 좀 예민하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생활체육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스스로 운동선수의 삶을 잠깐이나마 어떻게 보면 거의 간접 경험한 수준이었죠. 혼자서 레슬링 체육관 찾아가가지고 그 어떤 코치라던가 헤드 코치가 있어야 이 코치 붙여주고 저 코치 붙여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혼자서 스스로 내 훈련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오전에 레슬링 가서 배우고 오후에 쉬고 오늘은 웨이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해서 했었거든요.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이제 그 엘리트 체육 하셨던 분들 중에 코미디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김혜준 형, 최준 씨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은지 씨, 은지 누나도 스포츠 댄스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 이분들 성향이 어떠냐면은 약간 코미디를 할 때 정권 지르기처럼 한다? 어떤 의미죠? 안 돼도 일단 연습을 해요. 이전에 연습을 해서 그게 실력 향상으로 계단처럼 이렇게 팍 올라가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안 나와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한번 위로 팍 튈 때가 있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혜준 형이 컨텐츠를 계속 발전시켜온 역사를 보면은 그게 보이는데 뭐 최준은 기획이 잘 돼서 처음에 잘 됐다 치고 태양인이라는 컨텐츠 할 때가 반응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좋던 안 좋던 계속 하다 보니까 이미테이션 가수 그걸로 확 올라오고 실용 연기 학원도 처음에는 엄청 안 좋다가 갑자기 이게 꿀팁류 이렇게 외국 이런 걸로 갑자기 빠지면서 갑자기 또 잘 되고 그런 식이죠. 맞네. 확실히 버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들이. 하다 보면 된다라는 그 경험이 너무 많은 게 그게 자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코미디에도 적용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근데 비단 코미디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일을 할 때 좀 그게 그러겠죠. 되더라고요. 근데 코미디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목표지향적인 예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웃긴다라는.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음악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망해도 되고 당황해도 되고 슬퍼도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의도하신 감정이 아니어도 감정을 크게 느끼게 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미디는 안 웃기면 아예 코미디라는 말을 못 붙이게 되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운동선수가 접근하기가 좋은, 왜냐면 무슨 악기를 다루는 그 세션맨이 되는 데는 운동선수적인 기술이니까 세션을 들어가는 거. 근데 예술가가 되는 데는 운동선수적인 접근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죠. 근데 코미디는 이긴다 진다처럼 웃긴다 못 웃긴다 딱 0과 1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상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붙었을 때 이어지니까. 맞네. 그러네요, 진짜. 네. 확실히 좀 그 엄청 오래된 예술이다 보니까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확실히 그 직진성이 있네요. 이게. 네. 이게 안 되면 저 코미디언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못 웃기셨잖아요. 다른 류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슬픈 모노 드라마라고 우리는 얘기한 스탠드업 같은 경우에 서글픈 모노 드라마를 오늘 했다. 코미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또 코미디 또 좋아하시니까. 아주 좀 좋아하죠.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에 좀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언제 스탠드업 코미디 시작하셨고 네. 그 뭐 계기라던가 그것부터 좀 시작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 그럼요. 네. 네. 이 긴 버전이 있고 짧은 버전이 있는데 어떻게 갈까요? 긴 버전? 긴 버전은 한없이 길어지지 않을까요? 긴 버전은 한없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 완전 궁금한데. 짧은 걸로 해주시죠. 짧은 걸로 중간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중간은 저희가. 없나? 2단계 맵기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청양고추 정도로. 네. 이게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저는 애초에 좀 힙스터적인 감성이 있으니까 네. 남들이 하는 거 하기 싫다라는 개념에서의 네. 힙스터. 보면 힙스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 개념에서의 힙스터다 보니까 개념적 힙스터. 관념적 힙스터. 많이 다시네. 외관을 보고 약간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도 아씨 에이 아무튼 중딩 때부터 그런 반골 기질이 계속 있었었는데 이제 개그 콘서트 보고 와서 애들끼리 얘기하면 하차 너무 공감되네요. 네. 근데 전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걸 접한 게 어떤 출판사에서 이거를 출판을 하느라 거기서 이 조지 칼린이라는 코미디언의 코미디가 되게 좀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그 출판사 채널에 조지 칼린 코미디를 번역한 걸 올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유튜브에 처음 올라온 한국어 자막이 달린 스탠드업 코미디였어요. 그거를 보는데 할아버지가 막 우리나라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정치, 종교, 성 얘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마라. 근데 진짜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가 입을 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를. 그리고 관중들은 신났을까? 그걸 보고 웃고 있고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니까 반골이니까 그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서 웃기네. 대박이다. 거기서 일단 그걸 느꼈고 또 이제 제가 옛날에 심슨 패밀리가 이런 미국 매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어렴풋이 저런 문화가 있나 보다. 술집에서 혼자 얘기하고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웃는 요 정도까지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잊혀진 꿈이었죠. 저걸 하고 싶다가. 근데 군대 갔다 오면 사람들이 보통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지? 그 생각 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제 주짓수만 하다가 갔다 나왔는데 군대 안에서 애들은 좀 더 큰 꿈들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짓수 관장이란 꿈이 얼마나 작고 협소한 꿈인지 그리고 범용성이 없는지를 좀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난 좀 더 큰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칭찬도 좀 많이 들었었으니까 쟤는 뭐든 할 거야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코미디가 꿈에 파고 들어가니까 중3 때 정말 하고 싶었었던 걸로.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그럼 스탠드업 코미디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일단 보고 와야겠다. 실제로 봤는데 하고 싶어야 되니까. 그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정한 게 2개가 있어요. 내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노가다로 돈을 벌어. 300만 원을 벌고 그 돈으로 갔다가 그걸 봤는데 하고 싶어진다? 그럼 나는 그걸 하려고 건설 노동을 참았고 게다가 그걸 정말로 하고 싶었으니까 나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맞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도 탈이 없을 거다. 이거 이렇게 딱 목표를 설정해놓고 실제로 돈 모으고 미국에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짱이다. 네,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게 몇 살? 그게 이제 23살 우와. 가을이죠. 노래도 된다. 네. 그때 딱 그리고 마침 그때가 에이시안 인베이전 나이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유명한 이제 PK라는 분 계세요. 네네. ST 브로드캐스트라는 채널에 자주 올라온 PK라는 분이 하는 날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인이신데 그분한테 저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심 한국인이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내가 친구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폰서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 해보 달콤하다. 은근 자자의 버스 안에서처럼 난 별 말도 안 했으면서 괜히 나한테 고백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플러팅을 했는데 아니 뭐 애초에
너무나도 호황된 거기까지 꿈이잖아. 갈 수 없죠. 거기까지 그렇죠. 갈 수 없죠. 그래서 너 응원해. 가서 꼭 해봐. 너무 스탠드업 아메리칸이야. 코미디 꼭 해봐. 너 잘할 거야. 나에 대해서 너 존나 웃길 거야. 모르면서. 씨발 공연 본 거 말고는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넌 잘할 거야. 그래서 이러고 진짜 개웃기다. 이제 한국에 왔는데 역시나 어떻게 해요. 제가 공연 기획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공연 쪽에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하자고 이제 최대한 소극적으로 하자고 마음을 먹은 게 매월 1일에 구글 최근 검색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이라고 쳐서 혹시나 뭐가 나오면 거기다 연락을 해보자. 딱 그게 소극적으로 하자고 한 거야. 첫 달에 안 됐어요. 두 번째 달에 바로 갑자기 피식대학 형들이 공연을 시작한 거죠. DM해서 막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형들도 일단 와서 보기나 하세요. 봤는데 진짜 별로더라고요.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오픈 마이크를 시작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본을 좀 계속 쓰고 있었어요. 이미 우와. 대본으로만 한 20분, 30분 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다른 거 막 쏟아내느라 바쁘죠. 새로운 거 하고 고치고 하고 막 이러니까 매번 새롭고 퀄리티도 괜찮고 숙고했던 게 일주일 내내 시간도 많으니까 그때 군대 전역하고 알바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로도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은 퀄리티가 무대가 계속 좋아져서 네 번째 오픈 마이크 때 그냥 레귤러 쇼에 와. 그 형들 하는 레귤러 쇼에 대박이다. 오프너로 서달라. 그래서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됐죠. 그때 그 형들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형들 확실히 네가 더 반응은? 잘한다 이런 분위기였네. 확실히 네가 더 잘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네가 더 잘한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건 있을 수 있겠죠. 그 대본 짜는 능력은 확실히 좋다. 얘가 오랜 팬이었으니까 그 형들은 사실 그때 유병재 스탠드업 코미디 네. 삐에 농담. 삐에 농담을 보고 요거 한국의 새로운 공연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사실 또 어느 정도 사업성을 보고 그 뒤에 스탠드업 코미디에 관심을 가진 케이스고 저는 오타쿠였으니까 근데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대본 혼자 쓰신 건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대본을 써온 거요. 네. 군대 나온 이후로 이제 스탠드업을 해야겠다. 미국 가기 전부터 쓰신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와. 어렴풋이 쓰고 있었던 거죠. 막 거울 보고 연습도 했나요? 그때 거울 보고 연습했죠. 해야죠.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하고. 너무 에이 씨발 하고 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우 진짜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아, 근데 저도 그럴 그런 것 거 같아요. 있으니까. 그럼요. 다 하죠. 지금이 맞아. 어디 가서든 카메라에 대고 윙크 해달라 그러면 하는데 혼자서 윙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윙크는 안 해봤네. 힘들어요. 진짜 아. 힘들어요. 처음에 전 진짜 그거 깨는 게 힘들었어요. 그죠, 맞아요. 거울 보고 그러니까 그런 명언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이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것처럼 내가 혼자서도 나한테 윙크를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윙크를 해. 너무 사랑하잖아 자기를. 네. 윙크할 정도로. 그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가드 엘마레인가 그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거의 프랑스 유재석이거든요. 오. 그분이 윙크를 엄청 써요. 어. 스페셜을 보는데도 저게 엄청난 무기다. 말이 별로 재미없어도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비벼보려는 그 마음이 전달돼서 주로 귀여움으로 좀 이렇게 네. 비벼보시려고 하시네요. 비벼본다뇨. 그것도 사실 진화 과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초반에는 제가 굉장히 다크한 제가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다크한 농담들을 많이 하는데 뭐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죠. 당연히 지금 그런 정서도 안 돼 있고. 근데 어느 이제 한 1년 차쯤 됐을 땐가 어떤 누나들이 이제 보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하고 사진 찍고 예, 감사합니다. 예. 보내는데 근데 그거 알아요? 본인 귀여운 거 알아요? 어머. 이런데 뭐래? 이러고 보냈는데 그런 얘기를 점점 많이 듣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이제 딴 데서 했던 얘기인데 실룩실룩? 네, 아침에 그 거울 보면서 나 진짜 좀 귀엽나? 손예진처럼 네. 내가 진짜 예쁜가? 이것처럼 내가 그쵸. 진짜 귀엽나? 귀엽나? 하고 슬슬 귀여운 사람들이 쓰는 툴을 무대에서 써봤는데 그 쓴맛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그 농담들이. 제 공연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파고들면 좀 쓴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턱 유전되는 얘기. 이게 뭐 어떤 계층이라던가 돈이라 생각하면 씁쓸한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귀여운 그리고 좀 과장한 제스처로 좀 덮는 거죠. 맞아. 그럼 한창 하실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무대를 쓰시는 거예요? 한창 할 때요?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뉴욕 코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차 있고, 아니면 뉴욕은 코미디 거리가 따로 있으니까, 아현동 가구 거리처럼 코미디 클럽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도보로 막 움직이면서 막 공연을 10번도 할 수 있다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
스탠드업 코미디에 올린 게 있는데 나 오늘 뭐 최대로 많이 공연해보겠다 그러고 새벽 공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말에 막 돈데 뭐 27번까지 되더라고. 와. 대박이다. 27번 뭐 발현된 숫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쯤에 20몇 번. 그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는 걸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 번 올라가기 위해서 30번 연습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똑같은 세트를 27번 할 수 있으니까 낮에 봤던 세트가 걸어가면서 수정하는 그걸로 밤에 가면 웃겨져 있는 거예요. 진화가 그게- 되는구나. 그게 뉴욕에선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아, 저는 그죠. 일주일에 1회 하는 걸로도 충분히 연습이 되겠네요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림도 없이 그냥 저 그쪽 환경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다큐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수련 기회니까 최대한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잘 짜가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었죠. 아, 생각이라도. 그죠? 네. 대단하신 거죠. 야망맨이 확실하다. 들어보니까 시작한 뭐 계기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진짜 좀 영화 같네요. 이게. 그니까요. 첫 번역본이 조지 칼린이었고, 예. 근데 그거를 또 보고 처음 그 한국에 스탠드업 씬이 없었을 때 미국까지 가가지고 보고 오시고. 그러네요. 진짜 너무 본받고 다이나믹하네요. 싶은. 근데 그땐 정말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고 혼란스러웠고 근데 그나마 이제 그거라고 정해버렸으니까 사실 이걸 하늘 때도 중간에 의심이 되게 많았죠. 코미디 어떻게 해 이거를 내가 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워하면서 의심이 많았는데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럼 제가 그때 무슨 뭐 컴퓨터 학원 가서 IT 코딩을 할 거예요 뭘 성격도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런 거 재밌죠. 앉아있고 이제 떠드는 네. 재밌는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당시에 이게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른 친구들의 꿈을 들으면서 예. 아, 내 건 좀 사이가 작다. 더 네.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신기하네요. 그니까. 아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이 같다는 게. 저 같으면 그냥 니들은 그거 해라. 나는 이렇게 할 텐데. 싸가지 없이. 그러니까 또 약간 좀 포부를 키운다거나 이런 생각을 저는 못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재균님이 그때까지 쌓아온 것도 충분히 다른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난 더 대단한 걸 건데 이렇게 된다는 게. 그게 어떤 제가 악에 받쳐서 난 큰 꿈 이태원 클래스처럼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네. 원래 뭐 사람 감정이 복잡적이지 그쵸.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큰 부분을 차지한 것도 이게 이제 현실적이어지는 부분인데 배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이런 애들 중에 아직 그 20대 초반에 앤드류 테이트 마인드로 사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주변 있죠, 애들 있죠. 좀 무시하고 있죠, 네. 있죠. 주짓수 한다 그러면 은근 무시하고 약간 깔고 나는 사업할 건데 막 이러니까 죽을 거기서도 수도 이게 있는데. 이렇게 깔리면서 아이씨 두고 봐. 뭐 이런 아, 그런 그런 악에 마음이- 바친 것도 있었군요. 악에 바치기도 하고 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했고 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이 똑똑한 놈인데 이거 아쉽네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싫은데? 복합적이니까 그 또 제가 여러 방면에서 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욕하다가 그렇게 한마디 인정하는 후에 말을 하면은 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어떤 사람 다루는 거에서 좀 어렸던 거죠. 그 친구는 어떻게 됐든 잘했던 거고. 그쵸. 그런 뭐 사람도 그걸로 좋게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좋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스탠드업 짱인데. 코미디 말고도 네. 다른 쪽의 코미디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네. 논스톱, 네. 이치 시트콤. 네, 시트콤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런 것도 하는데 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연기 진짜 그랬나요? 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간 기본 세팅이 목표 지향적이고 이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능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트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트콤 뭐 시트콤. 이런 거 혹시 지금 재밌게 하고 보시- 계신가? 근데 지금은 말하면 안 되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스토리상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그 감독님이 아시는데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시긴 했죠. 네. 비중이 좀 있어서 거기서 그 다른 그러니까. 분이랑 좀 만담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재균님 아이디어였네. 그거는 미리 대본이 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일단 대본도 재밌었는데 약간의 이제 코미디언으로서 보이는 게 약간 틈들 있잖아요. 네. 거의 조금 채워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복권 맞추는 시퀀스는 대본을 아예 그냥 제 진짜요? 아이디어로 거의 했던. 아 진짜요? 네. 그 미국에서 보면은 작가들이나 뭐 코미디언들이 시트콤 만드는 거 많잖아요. 네. 오피스도 보면은 다 작가하고 이러잖아. BJ 노박이. 맞아. 네. BJ 노박이. 네. 그러니까 재균님이 그런 거 하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것 진짜. 같아요. 시트콤 같은 거. 혹시 시트콤에 뭐 관심이 있으시다던가 뭐 이런. 시트콤을 제가 뭐 이렇게 잘
스토리 구성 능력에 있어서 제가 뭐 어떤 역량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근데 또 만화, 영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것도 좀 명작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려고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볼 때마다 뭔가 생각하면서. 받으려고. 네, 그 이동진 선생님이 하는 그것도 좋아하는 게 제가 처음에 그런 해설을 보자마자 빠지게 된 이유도 그거 같아요. 제 나름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저보다 깊고 넓은 통찰로 그걸 하는 사람을 보니까 사실 영화보다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제가 사실상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즐긴 게 아니라 그런 제 생각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지 제가 이제 회사에서 메타시어터라는 콘텐츠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대박. 스토리 구성이랑 중간에 그 스토리에 맞는 시바이들 이 코미디 용어로 잔 조크들 넣는 그 작업이 재밌기도 하고 주변에서 이제 다른 PD분들도 그런 거를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괜찮다 정말 이렇게 같이 작업하기 좋은 스타일이고 이제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때 좀 알게 됐죠. 메타시어터도 네. 개편되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90년대 그 MTV에 펑크들하고 몰카메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 그런 톤? 역시 바뀌면서. 조예가 깊으신 게 저희 PD님이 제시해 주신 게 그래? 정확히 그 MTV에 그런 거예요? 펑크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클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이 느낌으로 가자. 그게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네. 악동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잘 어울리고 혼자 크크크 하시는 게 조그만 화면으로 나오는 게 너무 잘 어울려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콤도 극작가도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는 게 같이 글을 써가고 맞춰나가는 그 과정이 재밌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메타시어터는 계속 할 건데 개인 컨텐츠로도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도 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고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꼭 나중에 영화나 뭐 시트콤 이런 거 제작해 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그래서 메타시어터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자본을 좀 받아서 저 사이즈 키워서 키워서 또 지금 시작되신 것 같은데요. 야망 계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혼자 또 망상 돌린 게 블랙벨트시고 이제 운동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몸도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에리간드레나 뭐 그런 류의 그런 것도 코미디들. 재밌지 않을까 재규님이 하면 근데 에리간들은 기본적으로 좀 벗어야 돼가지고 좀 부끄러우신 예, 아직 그 맨몸에 대한 윙크는 되는데 아직 아직 거기까지는 못 것까지는. 갔습니다. 제가 거기는 잘 아직. 몰라서 근데 얼마나 벗죠? 다 벗죠. 네? 다 벗어요. 한스만 입고? 빠지도 안 벗죠. 그것도 아니. 그걸 어디서 그걸 해요? 그냥 뉴욕 한복판에 그냥 진짜요? LA 그걸 지금 제안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잘 쓰는 거랑은 상관없죠. 잘 그걸- 보여주는 잘 벗는. 생각을 했네요 제가. 쓴다를 되게 넓게 단어를 넓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펑크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배드트립이라는 영화 또 보면은 네, 드립 재밌죠. 완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네. 몰카 폼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녹이는 방식이 또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던. 그거 정말 재밌게 봤고 신선했었고요. 또 그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코미디가 좋은 게 뭐냐면 이야기가 사실 그거 되게 허술하잖아요. 그죠. 네. 간단하죠. 네, 간단하고 그리고 일본 예능 중에 토크 서바이벌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그 출연자들한테 그럼 너희들이 슬펐던 이야기를 얘기해 보던가. 그러면 갑자기 토크쇼로 바뀌어요. 다 돌아가면서 그 개인들이 썰을 푸는 거예요. 네. 캔인들이 그리고 다 풀고 나면은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그거가 힌트가 돼서 너희들도 슬픈 일이 있었구나 바로 넘어가고 그래서 약간 허술해도 괜찮은 그게 있죠. 코미디 영화는. 코미디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거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네. 루이 보면은 네네. 코미디언들끼리 포커 치다가 이제 네. 코미디언들끼리 하는 게이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까면서 노는 막 진지한 씬이 있는데 코미디언들끼리 뭐 대기실에 있거나 네. 뭐 이럴 때 좀 선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좀 완전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다. 선이요. 네. 선은 진짜 어디 누가 녹음하고 있으면 큰일이다. 오. 그럴 얘기들이 많고 그만큼이나 그래서 이제 코미디언들끼리 신뢰가 있죠.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점점. 그렇죠. 다 각자 이제 목줄을 지어주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각자 그 목에 폭탄 버튼을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근데 어떤 쫄깃하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스탠드업 코미디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의 연장선인 거잖아요. 대기실에서 이제 코미디언끼리 얘기한 이거 선 괜찮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희끼리 웃고 딱 근데 다들 아는 게 있을 거예요. 딱 한바탕 웃고 난 다음에 이거 못 쓴다. 얼마나 재밌을까 진짜. 네. 진짜. 어디까지 가시길래? 나 너무 궁금해. 주제를 그냥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조금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뭐 그렇죠. 비단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그렇죠. 물론 예. 남자들끼리 뭐 있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더 심한 게 나올 때도 여자들도 있고. 대박이에요. 친구들끼리 있으면 하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차사 같은 경우에 유치원 이야기로 되게 웃겨주잖아요. 네. 어린이들의 해프닝으로. 그럼 과연 그 능력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얼마나 웃길 것인가. 그러니까 대박일 이거에 것 대한 같은데. 다들 상상만 하실 수 있지 정말 그 컨텐츠를 즐기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고 개그맨 술자리 껴달라 뭐 이런 이야기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그건데. 너무 궁금하다. 좋습니다. 진짜 그 특히나 좀 스탠드업 코미디가 선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나? 그런가요? 오히려 더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근데 맞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을 뭐 주제로 해. 네. 근데 영화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약간 은유를 다르게 해가지고 좀 귀엽게 포장할 수도 있는 반면에 스탠드업 코미디는 그냥 진짜 말로 하고 뭐 이런 게 윙크 딱 하면 하고 하고 윙크하면 지금 거래를 하자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선이 없어서 처음 봤을 때 전 진짜 사전 정보 하나도 없이 갔었거든요. 너무 잘 믿고 짜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올 때 뭔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아마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면서 저희가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 지키는 선이 제가 보기에 대중들이 정말 느낄 수 있는 선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실은 대중 매체에서도 다뤄도 되는 선인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는 저희가 만석일 때 150석이잖아요. 150명 중에 한두 명 불편하실 수도 있죠. 그죠. 어디서 어떤 사상을 갖고 계신 그렇죠. 분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힘이 한 명이에요. 그쵸.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온전히 이 내용을 받아 적어도 불안전할 거고 저희가 딜리버리가 있으니까 녹음을 해도 저희가 뭐 못하게 하고 촬영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녹음을 해도 뭐 제스처 이런 게 다 다르고 하니까 이걸 온전히 그들의 세상으로 갖고 가지 못해요. 근데 대중 매체를 하게 되면은 스탠드업 코미디가 대중 매체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실리게 되면은 문제가 그 사람들이 10,000명 규모로 뭉쳐있는 그곳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을 딱 150명만 놔뒀을 때는 너무 이 사람들이 힘이 작은데 한두 명, 뭐 3명 그 정도인데 이제 광역으로 퍼지게 되면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 우리 거를 반대하자고 막 힘을 쓰게 되니까. 그러겠네요. 그 무대에서 휘발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뭐 다른 그게 있네요. 힘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거기까지는 한국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 매체에 나가는 게 문제죠. 정치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수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수한테 뿌려지니까. 네, 그러겠네요. 그게 문제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수위 상관없이 전 잘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다 잘 바르기만 하면 잘 웃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재규님 콘서트를 스탠드업 공연을 봤을 때 아마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2번을 봤을 거예요. 맞아.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사실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았고. 그래요? 진짜요? 네, 유이랑 싸우고 가가지고 가네 마네 이러다가 맞아요. 어떻게 끌려서 갔어요. 저는 그 삼각조르기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뭐가 뗀뗀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가서 사실 그게 그 뭔가 제가 그래서 카리스마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빡쳐 계신 거였네요? 약간 빡쳐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시지마 얘기를 그때 하려다가 맞아. 저에게 따로 이제 우시지마 네, 갔다. 따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보고 되게 잘하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와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공연을 봤을 때 거의 스크립트가 비슷했는데 살짝 바뀌는 것들이 호흡이나 순서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거의 즉흥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 즉흥으로? 아니면 수정을 하면서 뭐 다음 주는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통? 그건 있죠. 원래는 이게 제가 농담의 유기성을 생각해 봤을 때 서로 딱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가 물고 가다 마지막에 빵 이렇게 해줘야 좋다 보니까 대충의 순서는 짜놓는데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수정에 들어가죠. 즉흥으로? 예. 그럴 때는
뭐 흐름이고 뭐고 그냥 잘 터지는 거. 아, 예. 그거는 그 숨겨놨던 그 그렇죠. 급할 때 쓰는 카드. 급할 때 쓰는 카드. 비상 탈출 농담을. 그때 이게 빠졌었거든요. 아 그거 예. 맞아. 두 번째 봤을 때 이게 없었어요. 맞아, 없었어.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요? 이건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는 모르겠지. 메롱. 모르지. 궁금해서 알아. 예. 그러니까 수위가 두 번째가 좀 낮아져가지고. 맞아. 그래서 좀 달라지니까 두 번 봐도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처음 보셨을 때 아마 제가 처음으로 내가 있는 농담 다 해보자. 진짜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82분, 83분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짱 길었어요. 그때가 단독이었구나. 단독이었어. 단독 맞아요. 두 번째 오셨을 때가 단독이 아니었었나요? 네, 신승수님이랑. 네. 둘이 했을 때. 네. 맞다.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반반 했었어야 돼가지고. 시간 때문에도 있었겠네요. 네네. 저도 이제 80분이다 보니까 그때 40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부랑 후반부를 담당하는 이제 에이스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게 그 후반부 에이스였어가지고 빠졌을 거예요. 그게 전반부들만 데리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홍크님 눈에 하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팬입니다. 재균님 볼 때. 전 재능 많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그 깊이가 이렇게 깊으신 줄 몰랐어요. 그냥 타고난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니까요. 저는 제 자신을 이야기하자면 머리가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편이겠죠. 그거보다는 그거 같아요. 이걸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트레이닝 방법을 착착착착 세우는 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거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주짓수가 스포츠로서 그냥 주먹국으로 가운데서 설명 듣고 이렇게 해야 됐던 시절에 이걸 잘하고 싶었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 이거를 막 고민을 했던 뭐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다른 트레이닝을 모아서 결국 이 큰 메인스트림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게 좀 따지자면 저도 자부하는 재능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화하는 거.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파고드는데 넓게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걸 할 줄 안다는 게 신기. 감사합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재균님? 뭐 이 정도 1부 하면 될까요? 좋네요. 낄게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왜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 끌려가시는 홍크님이. 오늘 주제는 뭐 기억이나 기록? 뭐 그런 것도 그런 얘기 전 싫어요. 난중일기에 제가 저인 동시에 저희 관찰자지 않습니까? 뭔가를 시작했는데 3분 만에 끝내면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보면서도 새벽에 감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런 새벽을. 글 쓰는 남자들 좀 쓰레기다. 보통은 방에서 글만 써서 그렇게 되나? 힘줘서 암세포를 없애는 위암을 소화시켜버리는